안녕하십니까. 신상하게 민주국민 제58회 앞서 제가 이것을 리코드를 했는데요. 참 잘 안됐습니다. 다시 또 해야 되네요. 자, 개헌 지금 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달 초죠. 10월 1일에 개헌 추진 국회의원 조찬회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32명이 모였다지요. 추진 모임 152명 중에 48명만 더 참여하면 제적 3분의 2가 넘는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인태 의원은 제일 속상한 게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할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혁신의 논의가 일어나는 지금이 좋은 때라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은 내년이 지나면 내후년에는 20대 총선이 있고 그 다음 해엔 대선이 있어서 논의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91.1%가 그리고 야당 의원의 96.7%가 개헌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5년 단임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박계는 아주 반대 입장이에요. 청와대와 함께. 윤상현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두고 개헌으로 갈등의 불을 지피는 것 자체가 정치 부재이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게 하는 자충수라고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젠 제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젠 제발 정말 자기가 모시는 보스를 위해서 한 개인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항상 가슴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공론화하는데 신중한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다 라고 말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개헌을 공론화하는데 신중하다고 하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개헌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으니 말입니다. 개헌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과도 했죠. 임시국회 후에 개헌 논의가 본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해놓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사과를 했죠. 정치개혁 없이는 정말로 깨끗한 정부, 사회, 지역감정, 소득의 양극화, 불평등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을 해야 할 분야들이 많죠. 사우스코리아에서.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개헌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도 개헌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물론 원내의 소수당으로 의석이 너무 작죠. 뭐 손가락 안에 뽑힙니다만, 그래도 자기네 당의 확장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제1순위거든요.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그런데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해서 웃기지 않습니까? 통합진보당은 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당 해산의 판결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항상 미래를 보는 정책을 펼쳐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통합진보당은 종북 이미지를 씻어내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은 첫째로 정당의 존립에 관계된 헌법재판소의 부당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해야겠죠. 현재의 재판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에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둘째로 종북 이미지를 벗어내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통합진보당은 종북이다 라는 이미지를 씌워져 있기에 국민들로부터의 거부감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좀 과격한 말이라든지 그 운동권 같은 행동과 언사는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은 무조건 반미하지 않는다면서 친미의 성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뭐 이것이 당헌에 어긋나거나 또는 당의 노선에 배격다는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당헌을 바꿔야지요. 그리고 당의 노선을 좀 수정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게. 이것은 당부터 살려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최대한 증폭시켜서 책임 총리제, 뭐 의원 내각제나 독일식 제도를 본따서 해야만이 이 소수 정당들의 순통이 트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는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도 지금 소선거구제죠. 이것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그러한 개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처럼 세월호나 각 분쟁이 지역에만 열성을 나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의 상태로는 2016년의 총선과 2017년의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요? 임종석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기대처럼 야권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주기적 기회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의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개헌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노계에서는 모바일 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비노계에서는 저지하려고 할 것인데,
이 충돌이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을 구렁텅이로 몰아갈 것이 다분하므로 반드시 먼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 3, 4월 달에 전당대회가 있다고 하지요. 그 전에 합의를 봐야 합니다. 또다시 새정치민주 즉 전당대회 이전에 그리고 합의하고 나면 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게 절대 1심 단결이 돼야 합니다. 즉 전당대회 전에 합의를 보고 만일 그 전까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번에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께서 당 대표에 출마하실 건데요. 제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박지원 전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에 출마하실 것인데 내년 전당대회 때 그분이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모바일 투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큰 내용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께서는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선 후보 경선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안철수를 옹립하려는 박지원 의원님과 모바일 투표로 다시 한번 대선에 나서려는 친노계 문재인 의원님이라든지 이런 측과 피할 수 없는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난 대선 경선 때와 같이 손학규께서 당내 당원들의 투표에서는 많은 득표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투표에 패하여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한 것처럼 모바일 투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을 잡는 것이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계파 정치도 계파 정치를 없애자 그런 말들이 있죠. 꼭 없으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심포지움을 좀 많이 해서 이 계파 정치에 대한 그 올바른 정착화를 위한 토론회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파 정치가 현실적으로 안착이 돼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일본의 그 자민당의 계파 정치를 좀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 사우스코리아에서 특히 야권에서 왜 야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왜 계파 정치가 계속해서 정착되지 못하고 불협화음만 자꾸 일으키게 되느냐? 한 계파가 당내의 당권을 잡는다든지 당의 권력을 잡게 되면 나머지 다른 계파는 같이 일신단결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니네들끼리 다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다 한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니네와 우리 이렇게 나뉘어진단 말입니다. 아주 제가 잘 사용하는 극소적 아주 극소적 사고
가진 그런 사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좀 없애야 되거든요. 그런 극소적 사고의 현상을 좀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2012년 대선 때 일반 당원에서부터 고위급 당원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1심 단결해서 선거를 나서지 못했어요. 그것이 눈이 띄었거든요. 예. 그런 결과가 결국은 패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새정치민주연합은 크게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하는데, 하나는 외적으로 개헌이요, 또 다른 하나는 내적으로 모바일 투표인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개헌이 새정치연합의 돌파구임을, 모바일 투표에 조속한 합의가 1심 단결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내년 3, 4월 전당대회 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이라든지 이렇게 연대하지 못하겠다는 이유가 그들이 종북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를 대잖아요. 진짜 종북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습니다. 자, 임수정 의원을 볼까요? 임수정 비례대표 의원. 임종석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 사람도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북에 노스코리아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죠.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가 한 가지만으로 북을 바라봤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북을 바라보는 시각이 최소한 두세 개가 가지게 된 것이죠. 이석기 의원도 북에 갔다 왔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반성했지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라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역시 한 가지만 바라보던 북을 두세 가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정 의원을 볼까요? 임수정 의원은 북을 탈출한, 굶주림에서 탈출한 탈출민들을 보고 배신자라고 말하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지요. 저는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뭐랄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데 전화 지금 안 받는데요. 나중에 한대요 전화. 네. 자, 지금 먹고 있어요. 임수정 의원. 아니 저는 안 먹어요. 아범만 먹고. 안 좋아요. 이 사람을 당에서 축출해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